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27살의 택배 노동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다가 사망. 트레일러 차 안에 쓰러져 발견된 59세의 택배 노동자, 역시 사망. 보도를 통해 접하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들, 언제까지 이들의 죽음을 바라만 봐야 할까요? 택배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총 16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택배 노동자 과로사 원인 1순위로 꼽히는 게 바로 분류작업 문제인데요. 어제 노사장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다고 합니다.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합의를 이끌어온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수석부의장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예, 어제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이 발표됐는데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저 의미를 설명해 주시죠. 어제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과로사 택배 기사들이 과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분류 작업이거든요. 예. 분류 작업은 이제 이게 노임도 받지 못하면서 몇 시간씩 그 택배를 분류하는 일에 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었어요. 그래서 분류 작업을 명확하게 하고 그 분류 작업에 대해서는 택배사의 책임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택배 기사들이 분류 작업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는 비용을 대기로 그렇게 했고요. 또 이제 일하는 시간 때문에 일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랬는데 그것을 시간을 정했죠. 일주일에 60시간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고 하루에 최장 12시간까지 그리고 밤 9시 이후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야 택배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일하는 시간을 정함으로 해서 과로로 가지 않도록 하는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분류 작업을 택배 회사의 책임으로 명시했다고 하는 게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럼 분류 작업은 언제부터 택배 노동자들이 하지 않게 되는 겁니까? 금년 1사분기에 투입하기로 한 분류 지원 인력이 6,000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설 명절 특별 관리 기간 내에 최대한 조기 투입하기로 했고요. 근데 이제 지금 당장은 택배 업체별로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일률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합의가 지켜질 것이라고 보고 또 이 합의 내용은 올해 상반기에 생활물류법 내에 표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주 상당히 강제력을 가지고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택배 노조에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총파업하겠다 해서 명절 밑에 또 택배 대란이 벌어질 게 아니냐 우려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번에 합의로 그런 일이 없게 됐고요. 파업하는 거 총파업을 취소를 했죠. 일단 노동자들도 환영하는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파업 취소하고 하여튼 이 공짜 노동이라고 하는 분류 작업 여기서부터 완전히 해방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분류 작업은 해방됐던 걸로 보고 심야 배송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심야 배송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을 정했거든요. 일주일에 60시간 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고 심야 배송은 9시까지 하는 것으로 했고 이 명절 기간에 특별한 경우에는 10시 반을 넘을 수 없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심야 배송 문제는 해결됐다고 봐야 될 겁니다. 택배가 조금 딜레이 되는 경우도 생기겠네요, 그러면? 네, 조금 늦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하루가 지나면 지연 책임을 물게 돼 있거든요. 그걸 이틀까지 그렇게 연장하는 것으로 그것도 그렇게 합의를 했죠. 설 명절 특별 대책으로 택배 종사자 보호 특별 관리 기간을 지정한다고 하던데 이렇게 되면 어떤 게 달라지는 거죠? 지금 택배 물량이 이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로 해서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동기 대비 올해가 한 40%가 증가했고 또 명절 택배 물량이 평상시보다 10% 이상 더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물량이 특히 집중되는 것으로 예상되는 1월 25일부터 2월 20일까지를 특별 관리 기간으로 정했고요. 그 기간 동안에는 분류 지원 인력을 조기에 투입하고 그리고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 작업 시간을 제한하고 심야 배송을 금지시키고 그리고 택배 물량을 원활하게 배송하기 위해서 택배기사, 허브, 서비스터미널
등등 해서 5천여 명의 인력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예. 더불어서 이제 국민들께도 부탁을 드리면 성수기를 피해서 설 명절 선물은 좀 미리미리 보내주시고 예. 배송이 조금이라도 지연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주는 그런 지금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는데 예. 여기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합의는 지켜지겠죠? 네? 합의는 잘 지켜지겠죠? 걱정이 돼서. 이게 사회적 합의라는 거는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이행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예. 이번에 한 것은 노사만 한 것이 아니고요. 예. 정부 여당 그리고 집권 여당과 국회의원들이 함께 모여서 만들어냈습니다. 예. 정말 어려운 진통을 겪고 마지막 날은 새벽까지 협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다 그걸 지켜보고 또 중재도 하고 예. 이러면서 만들어낸 그런 합의입니다. 예. 특히나 이제 민생연석회의에 제가 수석 부의장인데 의장은 당 대표입니다. 그래서 예. 당 대표까지 다 이렇게 함께 약속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거는 뭐 책임감을 갖고 이행해 가겠다라고 하는 저희 당 더불어민주당의 의지이기도 하고 예. 와서 합의했던 모든 주체들이 그 합의할 때까지의 진통을 겪은 만큼 그만큼 책임지고 하게 될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 관련해서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근데 네. 많은 분들께서 택배 노동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면 택배 요금 인상해도 된다. 또 이렇게 네. 의견을 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실제 또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현장에서 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렇긴 한데 당장 택배비 인상보다는 기존의 왜곡된 거래 구조를 개선하는 게 우선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그리고 2,500원의 택배비를 지불하거든요. 예. 근데 이 2,500원 전부가 택배세 지급되는 게 아니고 그중에 한 7,800원 정도는 포장비 명목으로 이렇게 해서 대형 화주들이 가져갑니다. 아하. 요걸 잘 들여다보면 거래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예. 이 거래 구조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택배 운임의 현실화 이거를 이룰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택배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다양한 서비스를 소비자들이 누릴 수 있으려면 택배비가 합리적으로 인상될 필요가 있고 그것은 저희가 올해 1분기 내에 연구 용역을 통해서 소비자 단체들과 충분히 논의를 거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손실 보상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의원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는 손실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홍남기 기재부 장관이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결국은 돈이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근데 이게 해외 사례를 보면 말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 1년간 경기 부양책에 쓴 돈이 3,000조입니다. 예.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2,000조를 새롭게 준비하고 있고 그게 한 5,000조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미국이 현재까지 쓴 돈이 미국 GDP의 9%거든요. 예. 우리가 미국만큼 쓴다면 190조를 써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 쓴 거는 한 60조 정도 되거든요. 예. 미국이 쓴 거에 대해서 3분의 1도 못 미치고 다른 나라에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가 부채율을 보면 가장 건전한 한 45% 정도 갖고 있는 국가 부채율인데 예. OECD 평균이 13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건전한 국가 재정을 갖고 있는데 반면에 세계에서 최악의 가계부채 고통을 받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국가가 국가 부채율을 걱정하면서 지원을 안 한다. 이걸 인색하게 한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저는 과감하게 100조 이상 쓴다는 각오 없이 예. 멈춰버린 소상공인, 자영업 그 밖에 비정규직 등 경제적 약자를 쉽게 살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2월 국회에서 이 손실보상을 비롯해서 경기를 활성화하고 코로나의 이 국민들이 느끼는 이 고통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든다는 전제 조건 하에 4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지급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주장은 있는데 거긴 동의하십니까? 네, 뭐 저는 거기 동의하고요. 지금은
흥묘백묘를 따질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손실보상, 임대료 지원 등 회복을 위한 정책도 필요하고요. 또 경기를 진작시켜서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전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적극적으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국민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정도 규모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에서 기재부를 좀 설득을 해야겠네요. 그래야죠. 그 이제 국회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예. 국회는 국민들의 민심에 닿아 있고 현장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또 국회의원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국민들을 지금과 같은 그런 상태에 그냥 있게 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차기 당대표 나가신다는 소문이 들리던데요? 지금 이낙연 대표께서 열심히 하시는데 지금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죠. 알겠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만일 대통령 출마를 결심하게 되면 3월 9일 이전에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벌써부터 그런 얘기 나온 것 같고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자, 서울시장 보궐이 또 이제 코앞에 다가왔는데, 지금 안철수 대표가 지금 화제로 떠오르면서 야권 통합 또 야권 단일 후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도 열린민주당 후보가 있기 때문에 또 열린민주당과의 또 단일화를 또 모색하시겠죠? 네, 이미 우상호 의원하고 열린민주당 후보하고 같이 그런 이야기도 나눈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돼야 되겠죠. 당대당 통합은 하지 않습니까? 당대당 통합은 지금 이제 선거 앞에다 두고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시기적으로도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후보 단일화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선 전에는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네, 그거는 필요한 일이죠. 지지하는 기반도 갖고 또 생각하는 방향도 정책과 노선이 같기 때문에 그 필요한 시기에 그런 논의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코로나 사태가 좀 잠잠해지는 전제 조건 하에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공감하신다고 하셨는데 경기도에서 10만 원씩 또 이번에 전 도민에게 주겠다. 이게 당내 의견 충돌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하자라고 하는 것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진행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재명 지사도 당과 마찰을 일으켜가면서 견해를 달리해가면서 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충분히 경기도의 규모에 맞춰서 또 코로나의 상황을 봐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 그동안 이 합의 이끌어내라고 애쓰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갑자기 걸려온 전화에 당황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럴 땐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라디오 방송 청취율 조사를 좀 하고 있어요. 늦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는 어떤 방송을 들어보셨어요? 어제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도경이요? 왜 이동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성은 이시고 동쪽 할 때 동, 형 아우 할 때 형.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좀 패널들도 좀 많이 나오고 내용도 좀 깊이가 있어가지고 좀 몰입도가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그래서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청취율 전화가 오면 이동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혁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는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책임지는 이동혁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율 조사 기간에도 이 작가와 함께 해주세요.
일본 정부가 올해 7월 개최 예정이던 도쿄올림픽을 아예 취소하기로 내부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선수들 입장에서는 취소 가능성이 더욱 혼란스러울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선수들 관리와 올림픽 대응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평창 동계올림픽 봅슬레이 국가대표팀 총감독을 역임한 국민의힘 이용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이용 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전화 상태가 지금 괜찮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예. 도쿄올림픽 관련 질문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도를 통해서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을 취소키로 내부 결론을 내렸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오늘 오전에 바로 IOC 위원장이 도쿄올림픽을 강행 의지를 굉장히 밝혔거든요. 예. 일본 정부가 내부적으로 도쿄올림픽 취소할 것이라는 추측 기사가 나왔는데 예. 일본 정부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이제 부인을 하면 해도 기사 내용이 있어요. 예. 자, 의원님 전화를 끊고 저희가 다시 한번 전화를 드려보겠습니다. 전화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전화를 다시 드리도록 하죠. 청취자 여러분들 양해 바라고요. 문자로 4207님께서 청취율 전화 조사 받았습니다. 연령대, 듣는 시간대, 얼마나 듣느냐, 성별 등등을 물었습니다. 지체 없이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라고 답했습니다. 짱입니다. 4207님 고맙습니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용원 다시 연결합니다. 의원님. 의원님? 네. 예. 안녕하세요. 이용원입니다. 예. 전화 상태가 또 고르지 못하네요. 예. 이게 지금 저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스튜디오로 초대를 하지 못하고 다 전화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하는데 전화가 이제 이런 식으로 잘 안 될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여러분들 양해 바라고요. 도쿄올림픽 취소하기로 내부 결론 내렸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이용 의원 얘기 앞에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그 건에 대해서는 추측성 기사로 여겨진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날지는 잘 모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네, 여기요. 예. 네네. 일단 잘 들리나요? 예, 일본 정부와 올림픽 조직위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네요.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아직 시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일본 정부도 확실한 결정, 뭐 IOC도 마찬가지고 계속 사태 추이를 지켜보겠다 이런 생각인가요? 예, 맞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도쿄올림픽 올해 7월 달에 정상적으로 개최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일본 정부에서는 올림픽 연기나 취소에 따른 어떤 막대한 비용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IOC 위원회에서의 중계권이나 어떤 계약 해지 같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취소가 되면 큰 영향을 끼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예정대로 열리지 않을까 이게 의원님 생각인데. 네네. 지금은 벌써 1년 미뤄졌고요. 네네. 그래서 다시 미룬다는 건 조금 어렵겠죠. 네. 다시 미룬다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려운 일이고요. 예. 이게 미루지 않다면 취소가 될 가능성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선수들이 일단은 만일 취소가 된다면은 이게 4년을 바라본 선수, 이제는 뭐 5년을 바라봅니다. 1년 미뤄졌기 때문에. 네네. 네. 선수들이 가장 안타까워 할 텐데. 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훈련 양도 뭐 조금 줄었을 테고 컨디션 관리도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현재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는 그 올림픽을 개최에 맞춰가지고 정상적으로 훈련을 좀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도쿄올림픽 개최 문제로 인해서 가장 힘든 것은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대로 선수들이라고 좀 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생일대 단 한 번의 기회인데, 그리고 평생을 바쳐서 선수들은 올림픽 한 번 나가기 위해서 정말 힘든 고난을 다 이겨내는 상황인데,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선수들은 진짜 이 간절한 마음으로 올림픽을 열리기를 이제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예. 그 올림픽 본선에 가려면 또 뭐 지역 예선을 거쳐야 되는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예선은 또 어떻게 치러질까 코로나 때문에 이게 또 뭐 여러 나라에서 개최하는 거니까 쉽지 않아 보이는데. 현재
현재 그 올림픽 전체 종목 중에 약 57%가 이미 예선전을 통해서 출전권이 확정이 되었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 한 43% 정도가 올해 6월 29일 전까지 모든 예선전을 통해가지고 출전권이 확정된 걸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예, 아마 그것도 큰 차질은 없을 거로 그럼 보입니까? 예, 종목별 다소 이제 어떤 일정에 관해서 차질은 있지만은, 어떤 종목별 기준점이나 그다음에 국제연맹에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정 관련이지 나머지 출전권의 확보에 있어서는 큰 차질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코로나 사태가 또 우리하고는 달리 일본이 지금 하루에도 지금 몇천 명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네네. 걱정이 되는데 뭐 무관중 경기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좀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될 거고요. 예.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올해 3월에 성화봉송을 앞두고 최종 결정이 내려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코로나 과연 이제 이 중점은 코로나 백신이나 방역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에 따라서 50% 관중을 할 건지 아니면 무관중으로 치러질 것인지가 아마 중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른 주제로 넘어가죠. 어제 쇼트트랙 조재범 코치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 법원이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팀 닥터 안주현 씨의 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에 대해서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번 선고를 계기로 해서 체육계에 이렇게 있었던 구타라든가 성폭력이라든가 근절되길 바라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네. 잘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체육계 성폭력이나 이런 폭행 문제가 나올 때마다 참 굉장히 좀 마음이 무겁고요. 예. 제가 참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참 마음이 좀 답답한 면이 있지만은, 체육계 이제 선배이자 또는 이제 그 체육계에서 이제 정치인으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 체육계 성폭 문제가 지금까지 여러 번 지적된 만큼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두려웠던 점이 다 이 소수의 어떤 잘못된 이제 이 지도 방식이나 근데 다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게 전화가 계속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세 번째 연결을 했습니다만 다시 끊어졌네요. 아마 뭐 위치에 따라서 수신 상태가 이럴 수도 있는데 한 번 더 연결해보고요. 도저히 안 되겠으면 저 혼자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청취자들한테도 계속해서 끊어진 연결을 또 하고 일단 의원님 다시 연결됐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결국 연결이 안 되네요. 청취자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체육계 폭력 사태.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이게 한국 스포츠가 엘리트 체육을 또 많이 시키고 그걸 주도하면서 인성 교육보다는 여러 가지 성적 위주의 어떤 교육을 많이 했죠. 그렇게 훈련하고 또 합숙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악습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게 끊어지지 않는다. 근데 외국처럼 우리도 요즘에는 사회 체육도 활발히 하고 또 학교 체육 또 클럽 활동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과거보다는 없었다고 합니다만 아직도 만연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다들 관심을 가지면서 이 체육계 이 폭력이나 이런 거 또 왕따, 성폭행 등등 없애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연결한다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용호님. 네네. 그 한마디 해주시죠. 폭력 사태에 대해서. 네네. 이제 폭력 사태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좀 이제 그 체육계 한테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 이제 그 체육계에서도 이런 이제 폭행이나 성폭행 근절 교육이 절대적으로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합숙을 아예 없애겠다. 그러는 근본 대책은 좀 아닌 것 같긴 한데요.
네네. 뭐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도 뭐 체육계 또 출신이고 하니까 이 법 제도와 뭐 이런 것들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었습니다.